네, 새해를 맞아서 제약업계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너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이번에 새로 사장 승진한 제약회사 오너 3세 누구입니까? 네, 제일약품의 한상철 사장과 그리고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입니다. 예. 올해 1월 1일자 인사입니다. 한상철 사장은 제일약품 창업주인 고 한원석 회장의 장손이고요. 예. 백인환 사장은 대원제약 창업주인 고 백부연 회장의 장손입니다. 이 둘은 각 집안의 장손이라는 점 외에도 미국 유학파라는 점이 같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이죠. 지난해 이제 경영권을 이어받은 보령의 김정균 대표도 오너 3세입니다. 보령의 김승수 이제 창업주 회장이 예. 4명의 딸을 뒀는데 이 김정균 대표는 어머니가 이제 장녀인 김은선 회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김정균 대표의 이름은 유정균이었는데 예. 이제 창업진 회장 김승수 회장의 그 성을 따라서 김정균으로 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현실판 같기도 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어쨌든 제약업계가 작년 상황이 좀 쉽지 않았던 만큼 이게 이런 변화가 사실 도약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 이런 또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후계 구도는 완전히 굳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오너가 이슈다 보니까 이들 회사 측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는데요. 아직 이제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는 설명이 좀 공통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좀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각 회사의 지분 구조거든요. 예. 잘 보시면은 지금 2세 경영인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아직 3세로 이렇게 지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아직 그렇게 지분 정리가 안 된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상철 사장의 동생인 한상우 상무가 이번에 이제 전무를 승진을 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대원제약은 백인환 사장과 함께 사촌 동생인 백인영 이사도 경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백승호 회장과 백승열 부회장의 장남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인사와 함께 이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백인환 사장이 맡고 있었던 일반의약품 부분을 백인영 이사한테 넘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백인환 사장이 맡기로 한 전문 의약품의 그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 일단 제일약품과 대원제약 상황 좀 짚어봤는데 네. 보니까 형제나 사촌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경영진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구조인 것 같은데 보령 쪽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령 이제 그 사명은 보령제약이죠. 그렇죠. 편의상 이제 보령제약으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자,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후계 구도상 김정균 대표의 경쟁자는 없습니다. 이제 이모들이 지분을 몰아주기까지 했죠. 경영에 참여하는 사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주사 지분 승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령 홀딩스의 지분을 한번 보면 어머니인 이제 김은선 회장이 약 45%, 김정균 대표가 22%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고 기자가 제약바이오 업계 M&A 현황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보령 바이오파마 매각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전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그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균 대표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보령 바이오파마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지분 승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매각 희망가가 최소 6천억 원인데요. 예. 현재 이제 보령제약의 시가총액이 6천억 원대입니다. 보령 홀딩스의 지분 가치가 보령제약과 사실상 유사한 만큼 이 가격에 보령 바이오파마를 팔면 승계를 위한 자금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굵직한 제약사들에서 경영권 승계 움직이 좀 빠르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증권가나 제약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워낙 커서 기업이라기보다는 가업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좀 재밌는데요. 제일약품이나 대원제약이나 오너 3세의 승진 인사 발표가 있었던 이후 주가가 2, 3일간 반짝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원제약은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제일약품은 아직 9%가량 오른 상황인데 오른 이유가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중국 코로나 확산 수혜주여서입니다. 중국에서 승인된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인데 제일약품이 화이자 제품을 많이 도입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약품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팍스로비드를 생산하지도 그리고 유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은 회사에서도 원치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오르긴 했지만 대원제약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 제일약품 경우는 다른 이슈가 좀 반영된 상승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계 이슈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큰 기대가 없다, 잠잠하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약업계에는 소위 뭐 히트친 제품 한두 개면은 대대손손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뭐 이제 증권가에서는 국내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내수에 한정된 영업 체질을 바꾸고 또 성장성을 보여줘야지만 지지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다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신사업이 시장의 기대와 지나치게 동떨어지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면 좀 어떤 사례일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령이 이제 최근에 우주인 헬스케어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죠.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컨셉입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민간 우주 정거장 사업을 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거기 그 우주인한테 헬스케어를 하는 조금 이게 좀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예.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꽤 컸어요. 이게 뭐 600억 원대, 7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의 지분 투자를 했는데 예. 이제 이 한 증권사는 이게 그 보령이라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춰 봤을 때 좀 무리한 투자라면서 그 기업 분산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직 문화를 바꿔가면서 또 이제 기존 관행에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제약업계 세대 교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좀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지금 신사업과 성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이번 세대 교체가 원하는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